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네이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좀 큰 폭으로 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월 연준의장이 선을 그었고, 그로 인해 금리에 대한 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금리는 최근에 시장금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 섹터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부분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와 함께 이제 네이버 최근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죠. 네이버 쇼핑 관련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시커머스, 알리, 테무, 쉰 공습에 따른 이런 점유율 방어하는 것 자체가 최우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일본 쪽에서는 또 라인 관련해가지고 일본 정부 측에서는 계속 압박을 놓고 있죠. 지분을 매각을 해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계는 호실적,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4,393억.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시면 무려 32%나 성장을 했었고,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도 8.3%. 그러니까 DB금융투자가 추정치죠. 그리고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무려 12.8% 개선이 된 실적 자체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보시게 되면 서치,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고루 좀 잘 나오는 모습 자체가 지금 체크되었죠. 자, 검색 광고 개선, 성과형 광고 호조, 신규 광고주 발굴, 전년 동기 대비 6.3%. 최근에 시장 불황으로 좀 주춤했었던 이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커머스 쪽, 도착 보장, 브랜드 솔루션 신규 매출 발생, 크림, 소다, 커머스 매출 16.1%, 전 분기 대비해서도 6.5% 성장을 했죠. 핀테크 쪽, 마찬가지 네이버페이, 외부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장, 컨텐츠, 글로벌 웹툰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엔화 기준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성장을 했죠.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AI 관련해서는 하이파클로버 X 생성형 AI 솔루션 본격적인 매출 실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성장한 1170억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맺었죠.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 기간 좀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도 최근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 자체는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확실하게 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금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일부 이런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관련 내용은 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커머스, 알리, 테무, 쉰 국내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 자체가 점유율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복합적 관계, 커머스 측면에서는 경쟁사 될 수밖에 없지만 광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파트너다. 자, 당장 커머스 측면 타격보다는 광고 매출이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죠.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 쇼핑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적지 않은 광고비 집행, 그죠? 지금은 쓸 때죠. 이쪽은 적자가 나더라도 국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때니까. 커머스 부분 실적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쪽은 결국 국내에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점유하고 있었던, 과점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시커머스가 치고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이 있고 경쟁이 심화가 되는 쪽은 전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보탬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이게 가장 또 큰 문제예요.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재검토,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명령. 자,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 통해 라인 이용자 거래처 등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사고가 지금 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하고 확실하게 지금 이런 부분에 지분 관계 재검토를 하라. 매각을 하는 얘기죠, 일부. 재발 방지책 제출했으나 불충분하다. 재차 행정지도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기한을 준 거죠. 라인은 일본 내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9,600만 명, 현재 1위 메신저에 1억 명 이상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 시장 뭐 이런 쪽에서도 높은 점유율 보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인 야후 통한 글로벌 사업 전략 해석하면 지분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는 지분 관계 재검토라는 얘기는 결국은 매각을 하라는 얘기죠. 타임라인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2차 행정지도 네이버 경영체제 재검토 강조 선그라는 얘기죠. 왜? 네이버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라인 야후 네이버 위탁업체 서버 내에서 지금 해킹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조치명령, 그러면서 라인 야후 네이버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 순차적으로 분리 계획 이러면서 지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매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 분리를 해라 하는 부분이겠죠. 보시게 되면 네이버, 소프트뱅크 각각 50% 지분, 그러면서 A홀딩스 그리고 Z홀딩스 그룹 각각 라인과 야후재팬 8%씩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분이 지금 반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 측에서 요 라인 가져가게 되는 구조면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지금 당장은 실적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C커머스도 국내 진출을 하면서 광고비 이런 것들도 많이 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쪽 점을 뺏기고 아직까지 또 라인 관련해가지고 이런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에 따른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단에서 4,300억, 4,400억, 4,500억, 4,800억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확실성, 지분관계 이런 부분에 따른 또 시장에서 단기적인 또 주가 흔들림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고려해 봐야 될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실적은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당장의 실적은 지금 C커머스 광고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꿈만 잡으면 된다. 라인 야후 관련 정리. 커머스 호조 비용 효율화. 아직까지 영향 없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점차 지켜봐야겠죠. 우리와 달리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 수익성 낮은 사업부 연결 편입 제외 마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항상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커머스 성장 기대 멤버십 혜택 늘리고 있으면서 3개월 무료 지급까지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정도 실적이면 AI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 얘기를 하네요. 딱 와닿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라인은 2011년 NHN 재팬에서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일본 모바일 메신저 1위, 그러면서 일본 국민 메신저 사용이 되고 있는 쪽이고, 작년에 라인 이용자 정보 44만 건 유출이 되면서 이를 빌미삼아 네이버와의 관계 정리해라. 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자, 23년 기준 네이버 기준 라인 야후의 지분법 이익은 2,541억, 실적 매출 16조의 영업이익 1조 4천억 이런 부분이죠. 라인 야후 통합 실적 감소세 뭐 이런 부분, 커머스 거래액이 연간 3% 수준으로 감소, 광고 성장 플랫 이런 부분 좀 나타나고 있죠. 즉 성장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일본에서 제한적이고 동남아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 좀 더 봐야겠죠. 매각 가능성 좀 높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제 매각 명령, 양국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매각에 걱정하기보다는 네이버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장의 실적은 나오니까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불확실성 저는 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목표주가 28만원 상향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중립으로서 중립기업 바꿔보겠습니다. 주가 상향 28만원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주가 측면 보면 최근에 바닥 탈출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행정명령 관련된 그 답변 제출 기일 7월 1일까지 불확실성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일단은 28만원까지는 좀 보기보다는 기존의 고점 한 23만원까지 체크를 하면서 현 시점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일단은 관망 중장기적 관점 목표가 일단 23만 전고점 좀 체크를 하고요. 손절가 최근에 기록했었던 부분이 17만 9천원대 뭐 이런 부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하향 이탈할 경우에 편입 제외하는 형태로 17.9만 종가 기준 이탈식 편입 제외 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가격적인 전략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금리 이제 피크를 썼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중금리가 빠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이 돌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실적 베이스로 네이버 좋아했다면 최근에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또 이런 종목들 투자적인 전략도 계속 같이 체크를 하면서 특히나 이런 불확실성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